노치원, 노인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노치원이라고, 아이들이 다니는 곳을 유치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합성어로 해서 노치원이라 하거든요. 어, 저희가 공주휴센터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 명칭이 원래 이제 행정 명칭이거든요. 운영 사례도 이제 소개하면서 과연 노치원이 뭔지,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하고요. 주야간 보호센터라고도 하거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라는 것은 주야간 보호센터 및 주야간 보호시설 서비스는 재가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재가급여는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유치원, 주야간 보호센터는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어, 거기에 이제 인력 배치 기준이나 시설 기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서비스의 목적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에 보호시설에 일시적으로 입소시켜서 필요한 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그리고 향상을 도와드리고, 또한 그 보호자들, 그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취약한 보호센터 이용 대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노인성 질환에 걸렸다고 예상되면 음,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는데, 그 중에서 1등급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에 서비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이 시설 이용 비용 전부를 수납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자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서비스 내용은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 훈련 등 심신기능 회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취미생활, 오락, 운동 등 여가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일상 동작 훈련은 움직이는 거, 체위 변경, 기능 훈련, 이 내용에는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또는 언어치료 등의 어떤 훈련들 어, 주기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제공을 하고요.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몸을 청결하게 해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머리 감기나 얼굴 씻기, 손 닦는 건 늘 있고요. 구강 관리, 몸 단장이나 옷을 갈아입히거나 또는 이제 배변, 배설 이런 것도 도와드리고 있고, 당연히 식사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동 서비스는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노치원 관련 영상 자료 보시고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HCN 충북방송은 충북언론인클럽 취재 지원 사업으로 갈 곳 없는 노인들의 실태와 대책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유치원, 노치원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동네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유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산은 줄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경영난으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 이른바 노치원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도 내 재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 요양기관 241곳이 운영 중인데 6,8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어린이집으로 운영됐던 이곳도 이른바 노치원으로 불리는 주간보호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이처럼 수요에 맞춰 유치원에서 주간보호센터로 업종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두 건축물 모두 건축법 분류상 육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운데 노유자 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단순 신고만으로 빠르게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다니는 청주 지역 최대 규모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이 강사 구령에 맞춰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을 시작합니다. 인지활동 기능을 키우는 종이컵 쌓기 시간. 공들여 쌓은 탑이지만 무너뜨리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신기선 할머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동기들과 포켓볼을 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합니다. 오면은 하루에가 언제 갔는지 모르고 재미가 있어요. 잘 가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결석 안 하고 충실하게 잘 땡겨요. 댁에 계시면은 지루해요, 하루가. 요새는 할 일도 없잖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각종 프로그램과 하루 두 끼 식사, 간식, 차량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침에 차에서 내릴 때부터 즐거움이 입가에 미소가 많이 번지고 시작이 됩니다, 하루가. 그래서 하루가 저녁에 물어보시면 하루가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거에 만족하고 계시고 즐거워하시고 계세요. 문제는 장기요양보험 심사를 받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동네마다 있는 유치원처럼 전국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치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앞으로 동네마다 가까운 곳에 하나씩 배치가 되어서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고령화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누릴 수 있는 노인 복지 시스템. 초고령 사회를 코앞에 둔 우리가 떠안은 과제입니다. HCN 뉴스. 예, 잘 보셨나요? 주야간 보호센터의 보호 기간 또는 시간은 보호 기간은 하루로 시간은 8시에서 밤 10시까지로 하되 시설의 운영 여건 및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2시간 이내에서는 신축성 있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는 어르신을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 주야간보호센터의 시설 요건,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정원은 최소 단위가 5명 정도는 돼야 되고요. 단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안에 치매 전담실을 두는 경우 방 하나당 이용 정원 25명 이하로 동일일 및 동일 시간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시 이용 정원의 10%까지 정원 외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명이면 2명 정도를 더 케어를 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했습니다. 시설 규모는 5명에 대한 생활실을 포함하여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일 경우에는 5명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 생활실 공간을 추가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면적을 포함해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야간 보호시설 내 치매 전담실의 경우에는 방 하나 1실 인상의 1인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춰야 합니다. 주야간 보호 제공시설 내에 치매 전담실에는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나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살펴보면 이용자가 10명 미만일 경우와 10명 이상일 경우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실은 공동으로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사무실, 행정지휘를 해야 되니까 의료, 간호사실 이렇게 구비가 돼야 되고요. 프로그램실이나 작업치료실, 물리치료실이 또 있어야 됩니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식당 조리실은 당연히 10명 이상이든 10명 미만이든 별도로 있어야 되지만 차이점은 이쪽입니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한 곳에 병합시켜서 할 수 있고 10명 이상일 경우는 따로 화장실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와 단기 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둬야 합니다.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생활실은 주야간 보호 수급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화재 비상 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바닥면에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평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논슬립 타일이나 이런 재질을 마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레이가 어르신들 타기에 좋은 높이 슬라이딩으로 소형차인데 슬라이딩문을 있어서 저희 시설에도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